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6일 월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5일 AP통신에 따르면 중부를 중심으로 동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캔자스주 일부 지역에는 25cm의 눈이 내렸으며 루이빌에서는 1910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리얼 아이디 마감일이 2025년 5월 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날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미국 거주자는 리얼 아이디 규정을 준수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이며 이 중 6만 3천 명이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2,70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 미만의 음주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지난 3일 제폴로 항공에 대해 만성적인 항공편 지연 운영을 이유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실제 항공편 출발 및 도착 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운항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징수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청취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여파로 계란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계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나 아예 품절 현상이 빚어지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새해 첫날 뉴올리언스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 각 계층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과 부상자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초교파 파송 선교단체의 선교회가 지난 2일 목요일 디사이플 교회에서 미국 대표 이취인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배선호 선교사가 이임하고 백운영 선교사가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가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이 예루살렘에서 약 1700년 된 희귀한 기름 램프를 발굴한 것과 관련해 로마 제국 시기 예루살렘 인근 유대인 정착지의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부를 중심으로 동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캔자스주 일부 지역에서는 25cm의 눈이 내렸고 루이빌에서는 1910년 이후 가장 많은 19.5cm의 적설량이, 같은 주 렉싱턴에서는 12.7cm의 적설량이 각각 기록되었습니다. 눈보라는 동부까지 이어지면서 오하이오주부터 워싱턴 DC에 이르는 지역에도 15에서 30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135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인디애나와 캔자스, 켄터키주 등에서 수백 건의 차량 사고가 신고됐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서는 스키를 타던 주민 한 명이 산사태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미주리주에서는 600여 명의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발이 묶이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철도 20여 편이 취소됐습니다. 항공편은 2,200여 편 가까이 결항하고 2만 5천 편이 넘게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속출하면서 캔자스, 켄터키, 아칸소, 메릴랜드, 일리노이,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주 등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폭설에 이어 북극 제트기류의 남하로 한파까지 겹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는 앞으로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카고에서는 수온즈가 영하 7도에서 10도, 미네소타주의 캐나다 국경 지역에서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리얼 아이디 마감일이 2025년 5월 7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날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미국 거주자는 리얼 아이디 규정을 준수하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효한 미국 여권이나 여권 카드, 군인 신분증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 교도소, 원자력 발전소 등 보안이 중요한 시설에 들어갈 때도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게 됩니다. 리얼 아이디의 발급 비용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하며 대부분의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얼 아이디는 2005년 9.11 위원회 보고서에 기반하여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복제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통과된 법안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날 전망인데요. 주택정보업체 리얼터닷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느린 집값 상승세가 올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5년 미국의 주택 판매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407만 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에서 2019년 연간 주택 매매 평균치인 528만 채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전미부동산협회는 2025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몰기지 금리가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주택 판매 증가로 이어져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지역별로 뚜렷한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지역은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겨울 들어 미국 전역에서 보고된 독감 환자 수가 최소 530만 명이며 이 중 6만 3천 명이 입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2,700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연말 휴가철을 전후해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주에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에서 질병 유행 수준이 높음 혹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한편 의료 전문가들은 독감 환자가 매우 많다면서 계절성 독감에 속하는 여러 변종 바이러스가 환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배적 변종이 따로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부와 남서부, 서부 일대에서 독감이 크게 유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19와 영유아 노약자에게 특히 위험한 RSV에 감염된 환자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루에 한 잔 미만의 음주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비백 머시 공중보건국장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처럼 술병 앞에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머시 국장은 술은 예방할 수 있는 암의 주요 원인이며 알코올 음료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 문구를 술병에 부착하도록 하는 법을 바꾸자고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머시 국장은 술은 매년 10만 명의 암 환자와 2만 명의 관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통부가 지난 3일 jetblue 항공에 대해 만성적인 항공편 지연 운영을 이유로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실제 항공편 출발 및 도착 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운항 일정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의 조사 결과 jetblue 항공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최소 145회에 걸쳐 4개의 만성지연 항공편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jetblue는 만성지연 항공편의 70% 이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금 중 절반인 100만 달러는 미국 재무부에 현금으로 납부되며 나머지 100만 달러는 지연 항공편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이나 향후 항공편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승객 보상금은 최소 75달러 이상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혼잡 통행료 징수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맨하튼 60번간 이남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최고 9달러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수준은 진입하는 차량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한편 미국에서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여파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 달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계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나 아예 품절 현상이 빚어지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22일 기준 계란 12개의 평균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80% 넘게 올랐고 일주일 전보다는 1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에서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이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수백 곳의 낙농장으로 확산했고 사람에게까지 전염돼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65명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새해 첫날 뉴올리언스에서 테러가 발생한 후 각 계층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지도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과 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 마음속의 사악함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과 많은 부상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올리언스 카톨릭 대교구 주교는 성명을 통해 이 폭력적인 행위는 인간 생명에 대한 전적인 무례함의 표시라면서 부상당하고 희생당한 분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초교파 파송 선교단체인 선교회가 지난 2일 목요일 디사이플 교회에서 미국 대표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배선호 선교사가 이임하고 백운영 선교사가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에서 백운영 선교사는 이번 대표의 자리에 제안이 와서 4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면서 매일 계획도 없고 전략도 없지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 한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때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하시리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백운영 선교사는 GP 선교회 국제대표를 지냈으며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서 담임으로 교회를 이끈 바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아침에 눈 소식 예보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개면서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32도, 밤 최저 기온은 크게 떨어지면서 1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중부와 남부 지역에 주말부터 시작된 한파와 눈폭풍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근처를 지나가시거나 인근에 계시는 분들 각별히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